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바이든 행정부가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이후 마가, 트럼프, 카말라와 같은 단어에 대한 미국인의 개인 금융 거래 감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많은 미국인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구매하는 것을 감시 목록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탄압하는 정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안티 크리스찬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트럼프 지지자들 감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카벨라스, 딕스 스포팅 구즈에서 크리스찬 관련 서적을 사는 사람들도 감시 목록에 올려놨다는 것은 정말 이거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 바이든 정부가 사찰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트럼프 캠페인 사찰한 거 맞잖아요. 2015년부터. 저는 FBI하고 CIA가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을 CIA가 이렇게 매수해서 한다는 게 벌써 오퍼레이션 마킹버드를 통해서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오퍼레이션 마킹버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저는 CIA가 그래서 다 컨트롤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대다수 언론을. 오퍼레이션 마킹버드 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예, 저는 미국 쪽이 터뜨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기후변화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가소롭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 클라이밋 체인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요. 근데 조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기후변화가 핵전쟁보다도 위험하대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정신이 썩어 빠지고 돌대가리 대통령이에요, 진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인지력 문제 심각하고 지금 민주당이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맞상대로 지금 미셸 오바마를 대통령 카드로 올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부통령으로 넣자. 왜냐면은 지금 흑인 여성 대통령을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지지자들이 흑인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 대통령 카드가 아니면은 흑인들은 민주당을 찍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 대통령, 게빈 뉴섬 부통령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 출마할 것 같습니까? 재선 도전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미셸 오바마나 게빈 뉴섬으로 돌릴 것 같습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제가 볼 때 바이든보다도 인기가 없어요. 인지력 안 좋은 바이든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카말라보다는. 하지만 카말라가 흑인 지지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여러분께 이 만평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이든이 펜타닐 사실상 허용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범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810만 명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3년 동안. 그리고 성매매, 인신매매. 사실상 허용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 맞습니까?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러닝메이트로 지금 후보로 이름 거론되고 있는 분이죠. 엘리스 스테파닉.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 예, 요새 스타로 부상했죠. 특히 청문회에서 아장냈죠. 게이 총장, 하버드. 그리고 MIT 총장. MIT 총장은 아직도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월 6일 나는 마이크 펜스처럼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월 6일 사실 마이크 펜스가 뒤집을 수가 있었어요. 그 선거 인정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통령이 되면은. 스테파닉. 저도 그래서 이분 마음에 들어요. 2020년 선거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 총무처 장관이 혼자서 선거법 바꾸고 우편 투표를 허용한 건 그거는 저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선거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I would not have done what Mike Pence did. 마이크 펜스 같은 결정을 나는 안 했을 거다. 선거 그러니까 결과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리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은 CNN하고 인터뷰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급진 좌파 언론인 CNN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at there was unconstitutional overreach in states like Pennsylvania,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stand up for the Constitution and have legal and secure elections, which we did not have in 2020. 2020년 선거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법, 보안 문제 있었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 경합지에 4억 1,900만 달러나 쏟아붓고
그리고 경합주들이 갑자기 개표 중단하고 뭐 그런 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경합주 개표 중단.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선거법 그렇게 함부로 총무처 장관이 혼자서 바꾸게 자기나 절대로 그거는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강행했는데 팬데믹을 탓하면서 그래서 그 가만히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팬데믹도 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게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 트럼프를 떨궈내고 싶으니까 백악관에서. 그때 중국이 굉장히 괴로워했죠. 트럼프 때문에. 관세 폭탄. 이번에 트럼프 들어가면 60% 관세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관세를 터뜨리려고 그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하고 완전한 디커플링을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보면. 그러면서도 이제 시진핑 존경한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트럼프가. 근데 왜 미국은 그런 리더가 안 나오느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출마를 한 거죠. 2015년에. 중국 얘기를 가장 많이 꺼내고 중국을 가장 많이 깠던 게 시체말로 깠던 게 트럼프예요. 정확하게 지적하죠. 스테파닉이 It was unconstitutional when there was circumventing state legislatures unilaterally changing election law. 그러니까 주의회에 그것도 3분의 2 통과해야 되거든요. 주상하원. 근데 그렇게 거치지도 않고 한 명이 바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민주당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빼려고 하는 그 악의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아 이거는 정말 모든 게 다 잘못됐구나. 민주당원들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거 펜실베니아 주 선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리 스테파닉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번에 트럼프한테 점수를 받아가지고 어쩌면은 부통령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도 좀 정치적인 발언 같아요. 트럼프한테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자기를 찍으라고는 그런 제스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이크 펜스처럼 그런 바보짓 하지 않겠다. 저도 마이크 펜스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펜실베니아주는. 여러모로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개표 중단 이슈에 있어서. 자, 지금 억만장자들이 니키 헬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Never Trump billionaires lead Nikki Haley's 2023 fundrais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보세요. A roster of Silicon Valley billionaires and some of the richest Republican donors are writing big checks for Nikki Haley's run at the 2024 GOP nomination.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돈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니키 헬리한테. 공화당원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시 후원금 보내고 있고요. 한번 사우스캐롤라이나 보자고요. 2월 24일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렇게 수십억 달러 써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돈이라고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이겨야죠.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죠. 여기 보면은 2023년 하반기에만 4,16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니키 헬리가. 억만장자들로부터요. 주로 팩은 무제한으로 돈을 줄 수 있으니까 대신에 후보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팩을 없애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런 억만장자들이 너무 돈 선거로 만드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에요. 잔 쿰이라는 억만장자. 왓츠앱 아시죠? 왓츠앱의 전 CEO입니다. 그리고 창업자,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1,000만 불이나 썼어요. 이 사람 재산이 150억 불 되고 자산이. 그리고 엘리엇 투자그룹의 파울싱어는 500만 불이나 줬습니다. 이 사람 자산은 61억 불이에요. 시타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시타델 투자그룹의 켄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니키 헬리한테 500만 불 줬습니다. 자산이 369억 불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누가 대통령 하든 잘 살아요. 누가 대통령 하든 인플레이션이면 오히려 돈 더 많이 들어오고. 패트릭 라이언, 억만장자 패트릭 라이언은 250만 불 줬습니다. 그 원샷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사실상. 팀 드레이퍼, 이 사람도 225만 불 줬습니다. 자, 그리고 pathways.org의 셔리 라이언이 250만 불 줬고요. 니키한테. 그리고 팀 드레이퍼 225만, 제임스 데이비스 250만. 참 많이 받았네요. 예. 이러고도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을까요? 자기 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에 비하면 거의 뭐 가짜 후보처럼 느껴져서 니키 헬리 같은 경우에는. 예. 워런 스티븐스 200만, 데이빗 밀스톤 160만.
줄줄이 많네요. 또 뭐 데이비드 테퍼 150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받으면은 꼭두각시 아닙니까? 니키 헤일리는? 예? 트럼프하고 비교가 되나요?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정책, 자기의 철학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죠. 자기 정책을 펼쳐서. 하지만 니키 같은 경우에는 통제당하겠죠.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이 그런 재미로 정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한 건 후원자들.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교체가 확실시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조 바이든 바뀔 것 같아요. 예. 미셸 오바마 아니면은 게빈 뉴섬인데 The View에서 써니 하스튼 이 여자도 좀 정신 나간 그런 진행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근데 게빈 뉴섬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바이든 카드 버리고 게빈 뉴섬을 데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이 그 로버트 헐 특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자기 인지력, 기억력 엉망이고 뭐 고의로 이렇게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얘 지금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너무 많고 고령이라 지금 기소해 봤자 아니냐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 회견을 열었는데 CNN이 웬일로 팩트 체킹을 했어요. 조 바이든에 대해서. CNN이 급진 좌파 채널인 CNN이 Hell freezes over 딱 이렇게 써 있죠. 지옥이 얼어붙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도 이 사람 더 이상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핵무기 버튼 갖고 있는 게 뉴클리어 코드 갖고 있는 게 바이든 아닙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 panic time 이렇게 써 있습니다. Democrat insiders say it is now panic time. 이제 패닉할 때다. And party should dump Joe Biden. 81세인 조 바이든 버릴 때다. 당선돼봤자 82세 아닙니까? 86세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미 2020년, 2016년, 17년 그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맨날 아이스크림 뭐 먹고 있냐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미친 질문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죠. 지금 후보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미셸 오바마하고 게빈 뉴섬입니다. 아무도 카말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카말라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신경질 잘 내거든요. 요새 보면은 신경질 잘 내요. 조 바이든이 기자한테 왜 그런 질문 하냐 뭐 그러면서 따졌죠. 어제 게빈 뉴섬 올백머리 게빈 뉴섬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게빈 뉴섬하고 단독 인터뷰한 게 한 4년 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대선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줄은 뭐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게빈 뉴섬도. 물론 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조 바이든보다 잘해. 조 바이든도 옛날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나일 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바이든은 트럼프가 딱 예상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상대는 바이든이 아닐 것 같다고. 솔직히 바이든이 더 꺾기 쉽다고 봐요. 저는. 미셸 오바마하고 게빈 뉴섬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굳이 비교하자면. 게빈 뉴섬하고 미셸 오바마는 말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미셸 오바마는 제가 볼 때 솔직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봐요. 예. 저는 미셸 오바마 트랜스젠더라고 믿진 않아요. 아 그러면 오바마가 미셸을 왜 마이클이라고 불렀냐? 모르겠어요. 그때 미셸을 마이클이라고 불렀는지 마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영상은. 그리고 뭐 조안 리버스 전설의 코미디언 조안 리버스가 미셸 오바마에서 트랜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미셸 오바마가 트랜스젠더라고. 뭐 떡대가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가 볼 때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한 것 같아요. 미셸 오바마가. 어렸을 때 사진도 있고 어렸을 때 사진 한번 보세요. 오바마가 게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에는 뭐 가능성이 저는 오바마가 동성애 성향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오바마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레리 싱클레어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바마가 유부남이었을 때 남자가 매춘남인 레리 싱클레어하고 관계 저는 가졌었다고 봐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을 때.
트럼프한테 또 희소식이 날아왔는데 퀴니피악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 앞서고 있고 퀴니피악에서는 50대 44. 퀴니피악이면 사실 그 민주당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거기서도 거의 6포인트 앞섭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2월 1일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9대 45로 앞서고요. 바이든한테. MBC 여론조사에서도 47대 42로 앞섰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 대 니키 헤일리. 여기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하고 만머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58대 32로 거의 근 3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닝 컨설트에서는 68대 31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37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참고로 니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발리면은 이제 나가야죠. 근데 수포 화요일까지 강행하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어요. 이제 그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힘 빼게 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가 바이든을 상대로 그 바이든한테 집중해야 될 돈이 니키한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수파 화요일 뭐 최소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가는 거는 트럼프한테 특별하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잖아요. 경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가고 또 저기 그 예비 선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는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 슈퍼 화요일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 자체가 워낙에 또 뉴스 메이커니까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것 자체가 저는 트럼프한테 홍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해서 나쁜 뉴스가 나와도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깨어날 사람들은 다 깨어났다고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과반이 저는 깨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이제 패닉 지경에 빠진 거죠. 그 MBC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76%가 바이든이 재선하더라도 두 번째 임기 무사히 못 마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머리가 돌아간다면은 그 주류 언론만 드립다 보는 사람들 정말 보면은 혼내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때 전쟁 없었어요. 그럼 미국 경제 좋았습니다. 72년 만에 에너지 독립국이었어요. 그리고 규제 완화해서 아시안, 흑인, 라틴계 실업률 역대 최저 기록했고 여성 실업률 같은 경우는 50년 내 최저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성격이 뭐 그렇다느니 인성이 그렇다느니 저 같으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성이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인성 문제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가. 그럼 그 결과를 떠안는 거는 국민들 아닙니까? 라틴계에서 트럼프가 42대 41로 앞서고 있고요.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35%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서 바이든 찍겠다는 이 35% 사람들은 아마 그대로 찍을 것 같아요. 11월에도.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에서는 42대 41로 이렇게 동률이에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 바이든에 대한 열정이 적어서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이든이 지금 올해 계속 뛴다면은. 그럼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 찍어야지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나와서. 근데 바이든 보면 그런 열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셸 오바마하고 가빈 뉴섬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바이든보단 더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막 열렬히 좋아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특히 젊은 층 70%가 바이든의 대중동,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상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바이든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보세요. 모든 것에서 트럼프가 앞서요. 국경 그리고 이민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35%나 더 앞서고 있고 범죄 단속에도 그리고 범죄 폭력 단속에도 트럼프가 21포인트 앞서고 있고 경제 20포인트 그리고 보안에서도 트럼프가 1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낙태에서 앞서고 있고 12포인트. 제가 그거는 공화당이 지는 이슈라고 그랬어요. 그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민자들 보호하는 것 여기서 17포인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뭐 불체자들 보호하는 쪽은 바이든이죠. 그리고 육체적, 그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것도 트럼프가 23포인트 앞서고 그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누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이끌 거 아니냐.
트럼프가 역시 16포인트로 앞섭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누가 더 잘 지킬 수 있겠냐. 트럼프가 43대 41로 앞섭니다. 여기서도. 뒤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보세요.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뭐 사크라멘토, 오클랜드 한번 보십시오. 노숙자가 얼마나 많고, 예? 특히 북가주 지역은 지금 완전히 범죄, 무법지대가 됐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는 대도시도 보세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불체자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들어와서예요. 불체자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시골 가겠습니까? 텍사스, 뭐 캔자스 이런 데 가겠어요? LA, 뉴욕에 가지. 그래야 뭐가 떨어질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그런 지역들이 민주당 도시가 되는 거예요. 뭐 시카고도 그렇고 애틀랜타도 그렇고. 그래서 대도시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서 사람들이 지금 캘리포니아도 많이 떠나고 뉴욕도 많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욕 깅그리치는 1980년이 연상된다고 그래요. 그때 레이건이 지미 카터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죠. 특히 이란 이슈에 있어가지고 벌벌 떨었죠. 로널드 레이건한테 이란이. 카터 때는 막 의시되다가 미국 인질들을 바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레이건이 당선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인 73%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27%인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엘리트들도 많을 겁니다. 엘리트들 사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상위 1% 사이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무려 86%에 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취소 올린 건데 2,500만 명이나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제 죽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올렸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is dying.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죽고 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드립다 퍼 나르고 있는 언론들은 한국 한인 언론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보세요. Huffington Post, The Sun, Daily Mail, 뭐 CBC, ABC, BuzzFeed, Yahoo, Guardian, Times of India, NYT, Fox News, 뭐 NY Post, 구글, 와포 다 이렇게 방문자 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특히 CNBC 많이 떨어졌네요. 와포, 블룸버그, MSN.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가짜 뉴스 내보내고 안 좋은 뉴스 내보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 그런 뉴스가 많은 거죠.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뉴욕 포스트, 팍스 뉴스는 덜 떨어졌죠. 데일리 메일도 그렇고. 와포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죠? 미러, 뭐 MSN.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